도함수의 활용 3 2회차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. 방정식의 활용, 방정식의 함수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이 경우 y는 fx, y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, y가 0이라고 하면 x축이기 때문에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.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요거를 hx는 fx-g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, 그러면 hx와 fx-gx는 0, 즉 hx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, 이 hx와 그렇게 되면 hx와 x축 간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?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진다. 그 말은 이것 또는 이런 형태일 겁니다. 여기가 극대, 여기 극소, 여기가 범극소, 여기가 극대일 것입니다. 그러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, 작을 때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,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? 요럴 때 또는 요럴 때 또는 요럴 때 또는 요럴 때입니다. 여기가 극대가 극소가 극대가 극소, 여기가 극소, 여기가 극대, 여기가 극소, 여기가 극대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말은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진다. 이 말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. 왜냐하면 결국 fx는 0,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, 극대 올 극소 중에 하나가 이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이렇게 x축과 맞닿는다는 말이고,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 하나는 0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따라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, 이 말은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. 이 말은 3차 방정식과 x축의 교점의 개수가
한 개다.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할 것입니다. 이러면 극대값, 극소값 의 곱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극대, 극소, 극대, 극소, 극소, 극대, 극소, 극대 둘 다 양수, 양수 아니면 음수, 음수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부등식의 함수적 해석,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 a, b에서 부등식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된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닫힌 구간 a, b에서 y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최소값은 fa 또는 fb 또는 fx의 극소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함수 fx, gx에서 닫힌 구간 a, b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. 이 말은 hx 0보다 크거나 같다. hx가 fx-gx라고 하면 닫힌 구간 a, b에서 y는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 말은 HA 또는 HB 또는 fx의 최소값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한다 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함수 fx가 항상 증가한다. 이 말은 증가함수라는 말이고, 증가함수란 말은 f'x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단 f'x는 0인 구간이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, 그러면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고 계속 증가하고,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말이 증가함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.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. 함수 fx가 항상 감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? 그러면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, f'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건 역시 단 f'x는 0인 구간이 연속하지 않는다.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의 활용, 도함수의 활용 2를 하면서 증가함수라는 말은 이제 f'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,
요렇게 요것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0,0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되지만 이것도 증가함수로 본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소함수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감소함수도 1대1 대응이고 항상 감소할 경우 fx가 역함수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위치, 속도, 가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수직선 위에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수직선에서 어떤 점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다. 위치를 x로 보고 시간을 t로 봅니다. 그러면 t에 대한 x의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, 이게 그냥 요렇게 이렇게 있을 때 두 점의 기울기, 두 점의 기울기는 여기가 시간, 여기가 위치일 때 두 점의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, 위치의 변화량, 이게 평균 속도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점의 기울기를 한 점의 기울기로 보면 순간 속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순간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면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속도, 요거를 미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녀오세요. 속도 역시
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. 기울기가 계속 증가 하다가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플러스 증가 이런 형태입니다. 운동 방향이 바뀌면 순간 속도가 0이 됩니다.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면 순간 속도가 0이 됩니다. 두 점의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, 이거를 이제 평균 가속도라고 합니다.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를 한 점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, 이것도 극한 개념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. 가까이 보내면 한 점에서의 가속도 알 수 있습니다. 한 점에서의 가속도가 순간 가속도입니다. 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, 속도가 마이너스다,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, 가속도 역시 시간에 대한 함수다.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,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고,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오고, 속도의 순간 변화율, 가속도가 나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